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수능이던가요?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나라 또 수능도 있지만 증시에서는 옵션 만기일이 있죠. 자, 11월 달 출발 어제 오늘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는 그렇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실 겁니다. 전일 뭐 해외 증시들이 많이 좀 올라왔어요. 그렇죠? 첫 출발 해외 증시들도 좋게 해줬는데 11월 달 이렇게 온전하게 10월 달처럼 10월 달은 첫날 딱 나오자마자부터 양봉이에요 라고 했는데 정말 온전하게 쭉 상승해 줬잖아요. 11월 달도 과연 두 달 연속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는 그렇게 하고 가는 건데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증시 시황, 지수, 증시 지수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시 4분 막 지나가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현재 수급에서는 현물 쪽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이 팔고 있고 기관이 한 330억 정도 매수해주네요. 선물에서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고 있군요. 자, 종합주가에서는 2045포인트 출발은 신나게 해줬는데 윗골이 달았어요. 오늘 고점이 2000, 공교롭게도 53포인트.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21일인가요? 10월 21일 날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전에는 5일평을 하회하면 매수 관점 유지, 그쵸? 근데 이제 10월 21일 날 2053포인트 찍고 내려온 날 그 시간대에 이 시간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날 기준 2053을 안착하는 건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시점 종가 기준, 그러니까 그날 고점과 또 그날 종가 기준으로, 종가는 제가 지나고 나서 나왔겠죠.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그 종가 기준으로 위로는 상단의 저항점이 많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0월 마지막 일 전날인가요? 10월 29일이군요. 10월 29일 날 2064포인트를 찍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위로 좀 더 갔다 하더라도 98%의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언급하고 바로 전에는 뭐라고 했죠? 참 변곡점 잡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위의 형태가 한 위치라면 올라갔다 내려오나 내렸다 반등 주나 이런 영역이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눌림 영역이 먼저 보일 것이다. 먼저 보인다는 표현보다도 눌림 영역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정확히 맞겠죠. 그렇게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꼼꼼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 보러 갈까요? 네, 보여주십시오. 코스피 포인트입니다. 11월은요. 온전하게 상승의 흐름만 유지된다면 뷰티풀 하겠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사세요. 지금 막 갑니다. 여기도 수익, 저기도 수익. 그러나 11월 달은 엄연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다. 변동성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봐야죠. 온전하게 계속 오름세만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데 설마 빠지겠어요? 네. 위아래의 변동성 굉장히 큰 게 1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은 마디로 치면 그림을 잠깐 그리면 어제 오늘 올라가는 마디가 나온 거죠. 한 마디 나오고 있는 거죠. 한 달 동안에 최소 3마디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올라가는 마디 구간이 있으면 올라간 구간 말고도 내려가는 마디가 있을 거고 내려가는 마디가 있으면 다시 또 올라가는 반등 마디가 나오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마디 지금은 나왔잖아요. 어제 오늘. 그건 확인된 거니까 하나에 정말 작지만 상승 마디 값이 하나 나왔다면 하락 마디 나오고 상승 마디 다시 반등 마디 나오고 또 하락 마디 나오고 또 상승 마디 나오고 최대 5마디가 나올 수도 있고 적게는 3마디가 나올 거라고요. 11월 땐 그런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나보면 알겠죠?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꼼꼼히 들어가 볼게요. 수추주 반란의 힘, 반란. 반란이라고 썼어요. 오늘 증시 시장을 쭉 보시면요. 상승 종목수가 거래소는 442개, 하락 종목수가 356개네요. 현재 시간에서요.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 대형주, 소위 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 2, 3위 종목 정도를 보시면 포스코, 현대제철,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 SK이노베이션 대부분 다 수출주들이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포스코가 5.29%고 조선주가 5.3%, 대우조선해양은 엄청나게 올라왔다 지금 입고 달리고 있는 현재 시간에 7% 상승. 정말 그럼 수출주들의 반란의 힘 믿어도 되나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대로 믿고 다시 지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지금 계속 홀딩해도 되는 겁니까? 살펴볼 겁니다. 내수주,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코웨이 이들은 왜 흔들릴까요? 그리고 흔들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눌림목 받고 다시 올라가는 건지 살펴볼 겁니다. 자, 처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곧 봐도록 하죠. 무선통신기기 수출입입니다. 먼저요, 잠깐 이 자료들을 보기 전에 이것 좀 잡아주셨어요. 화면, 모니터 화면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야, 최수상 전문가는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의 자료를 어떻게 빠르게 구해올까? 여러분, 유로로 돈을 내고 받는 정보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신문이죠. 신문 돈 안 내고 보시니까 유로가 아닌 것 같으세요?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뉴스를. 그의 각종 유료 사이트들이 있어요. 정보라든가 무슨 제품에 대한 거.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시면 분야별 통계 사이트가 다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그럼 여기서 이제 발췌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갖고 나온 자료는 여기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의 통계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선통신기기를 볼게요. 보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월별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단위는 월별이고 100만 불, 톤 단위입니다. 이 빨간색,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수출이고 밑에 하단이 수입입니다. 2010년도부터 쭉 봤습니다. 무선통신기기. 네, 무선통신기기가 월별로 보면은 30억 불 대가 상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단이 한 20억 불, 20억 불에 30억 불 사이에서 계속 등락하면서의 추세 하락이라고 하고 꾸준하게 그냥 이렇게 좀 우상향 머물러 있다. 우상향 구간에 좀 있다. 수출은 그렇다 급격히 감소하거나 추세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무선통신기기 하면은 뭐 뻔하죠. 뭐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결국 2012년도부터 주가가 어때요? 삼성전자는 꼭 스마트폰 사업부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있지만 스마트폰 사업에서 거의 뭐 이거하고 추이가 비슷하죠. 자, 반도체 수출입입니다. 반도체는 어때요? 2012년도 여기 하단에 보시면 꾸준히 지금 우상향이에요. 보이십니까? 이건 이제 2009년도부터 꾸준히 우상향, 빨간색. 그리고 2012년도, 13년도부터도 꾸준히 우상향. 그래서 최고의 상단이 한 60억 불 가깝게 월별 59억 불 정도 찍을 때가 최고 상단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하이닉스를 염두에 보면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시점에. 맞아. 2013년, 12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좀 주가가 올라갔었지. 예. 그렇죠? 그리고 수출 최고 정점 찍을 때까지 올라갔었던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또 IT에서는 평판 디스플레이 쪽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니까요, 수출입을 보니까 최근 2010년도부터 쭉 추이 보니까 정말 갇혀 있습니다. 딱 좋다고 해야 될 건지 이걸 나쁘다고 해야 될 건지 딱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주가를 보시면 거의 뭐 저 흐름하고 유사하다고 할 정도로 꼭 저렇게 수출입 동향하고 똑같이 저점이 나오니까 그게 주식도 저점이구나 고점이 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추이 자체를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하나? 네,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IT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보십시오. 2010년도부터 봤잖아요. 네. 추세적으로 상승을 본 게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결국 영업 매출
수출 자체가 계속 우상향으로 가지 않고 머물러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관점에서 결국 영업이익이 좋을 때만 오르고 나빠지면 내리고 뭐 환율 동향이 컸겠죠. 일정 부분 영향이 컸겠죠. 또 이렇게 보신다면 하이닉스도 잠깐 볼까요? 네, 하이닉스도 보니까 역시 2013년도부터 쭉 14년도 올라갔던 구간 나오죠. 수출액이 급증했던 구간.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IT 봤으니까요. 자동차 수치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보여주시죠. 자동차를 보니까요. 저게 이제 11년도부터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동차. 2011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월별로 50억 불을 찍은 적은 없어요. 최대 한 45억 불에서 48억 불 정도고요. 하단은 30억 불을 하회하면 저점이 나와요.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최근에 몇 년간을 보면 여름이에요. 여름 구간. 그 다음에 상단은 상반기 봄 4, 5월 달이거나 아니면 연말 11, 12월 달이 상단이에요. 이번에 하단 찍고 반등을 가능성은 있겠죠. 보통 이제 계절별로 월별로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형성이 좀 돼요. 몇 년간. 뭐 당연히 가계의 지출의 큰 내구재 쪽은 이제 상반기에 4, 5 이때 많이들 구매하시고 연말에는 이제 프로모션 걸려가지고 막 이제 할인 정책하고 서비스 지원해주고 하면 그때 또 많이 좀 팔리기도 하고. 어쨌든 수출입의 동향을 보니까 여름철에는 월별 동향에서 급감하고, 예. 연말로 가면 좀 급증해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하단을 잠깐 보셨어요? 꾸준하게 이 구간 계속 아주 막 급속도로 성장했었던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구간. 이게 우리나라 16대 정도,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2009년도, 10년도까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2011년도부터는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완전히 추세 감소라고 하기도 그렇고, 둔화된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자동차 부품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품주 보여주시죠. 네, 자동차 부품주를 넘겨주세요. 자동차 부품주, 이게 아니고 자동차 부품주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자료입니다. 자동차 부품 수출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수출입을 보니까요. 저기 2009년도부터 10년도, 11년도까지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줍니다. 그리고 2012년도, 그러니까 13년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13년도부터는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액 자체, 매출 자체가 막 증가해서 하면 성장성이 더 부여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익까지 좋으면 좋은 거고. 근데 지금은 수출액 자체는 월별로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까지 환율 영향이 있다 보니까 좋지 않았고. 자동차주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요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잡아주시죠. 차트를 잡아주시면 자동차주들을 한번 현대차하고 뭐 대표적으로 뭐 SL이나 뭐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예. 방금 보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수출액 자체가 정체되어 있잖아요. 예, 주가도 정체되어 있네요. 정체되면서 점진적 하락이었죠. 그러나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 구간에서는 막 수출액이 증가할 때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과거에 2003년도, 4년도, 5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부품주들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게 없잖아요. 그 수출입 동향만 체크하셔도 큰 흐름을 예측하고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다음으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평균 이제 한 40억 불 구간에서 기준으로 지금 2011년도부터 계속 머물러 있다가 2014년도 하반기부터 그냥 급감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밑에 동그라미 구간 보시면 2000년도 초중반에 어마어마하게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더 증가하는 속도를 보여주죠. 당시 그러니까 화학주들도 잘 갔죠. 그리고 여기 구간도 바로 2009년도, 10년도에 빠르게 회복해주면서 수출액도 증가했는데 지금은 머물러 있다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봅니다. 철강 제품입니다. 철강 제품의 수출입도 보니까
이거 뭐 참 안타까울 정도로 2011년도부터 계속 우하향이에요. 수출 자체가. 그러니까 수출이 그 철강 같은 경우는 사실 내수에서 막 이렇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근데 전체적으로도 수입이나 수출 동시에 다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중국제 저가 제품 막 들어와가지고 수입이라도 막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가공하고 해가지고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전망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철강 제품 전체는 수출 수입 전부 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 선박해양까지 보겠습니다. 선박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해양을 보니까요. 이 구간이죠. 저기 보시면 2010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그냥 급속도로 급감합니다. 급감하고 좀 반등 나온 척 했다가 또 급감하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나 조선주들을 보시면 한 번 2010년도에 반등 쫙 했다가 급감하고 또 한 번 살짝 살아난 듯 하다가 급감하고. 수출입 동향에 굉장히 또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 수출주들.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의 포인트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동향들을 본다면 과연 믿어도 될까요?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아직은. 확신을 하기는 어렵다. 그 확신은 조금 더 우리가 하루 이틀 지나는 게 아니라 좀 여유롭게 올 연말 거의 끝날 무렵 그리고 가장 큰 이벤트의 핵이 나올 때까지는 반신반의 해보자 이거예요. 그 핵은 뭐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죠. 그래서 정말 세계 경기가 내년에 더 좋을 거야 라는 푸시의 어떤 기대감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체크가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기술적 차트의 흐름이나 상황을 보면 가격 반등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거 계속 가나 봐. 그렇게 느껴지는 심리란 말이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보다는 많이 낮잖아요. 근데 이것이 수출의 영향으로 그나마 이렇게 2% 후반대라도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수 위주였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내년에는 정부의 온전한 어떤 지원책 없이 재정의 어떤 집행 같은 게 없이 수출의 동향이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거에 따른 연구 또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투자의 어떤 배팅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야, 차트 보니까 오늘 양봉 나온다. 야, 5%인데 이거 지금 따라서 잡아 말어. 그거는요. 전혀 어떠한 고민과 투자에 따른 연구 분석 없이 오로지 장사만 하는 거예요. 어떤 장사? 기술적 차트 갖고 호가뛰기 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거야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보다는 추세적인 관점, 더 어떤 미래에 앞으로 3개월, 6개월 뒤에 미래 비전이 좋다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직은 확신이 최소한 60%, 70%를 올라가줘야만이 더 강력한 배팅을 할 텐데 반반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이 반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이나 이 증권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 관련된 사람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도 반신반의하는데 무슨 수로 우리는 100%입니다.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거를 고찰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딱 나와요. 화장품 보세요. 여기 2013년도부터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더 증가하고 있죠. 수출액이 더 증가해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한번 수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화장품주 한번 아모레퍼시픽 찾아보시라고. 주가가 2009년 10년도에 확 올랐다가 그리고 2014년도에 다시 한번 빵 뛰게 한다고요. 야, 역시 이런 통계 자료를 기본적으로 고민해보고 이 추이만 우리가 살펴봤더라도 이거 기본이거든요. 이런 것을 살펴봤다면 충분히 투자에서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내수주 흔들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인데 약간 예상은 그렇죠? 전분기보다는 좀 역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디가 고점이냐, 이게 최고점이라고 말 못해요. 아직은.
그렇죠? 수출 동향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뭐 실적 더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런데 기술적으로 최대 거래량 터진 데 종가 기준으로 이게 40만 원인데 40만 원 기준으로 5위평을 월봉상 하이하고서 주가가 기간 조정 중이잖아요. 그럼 이건 올 연말까지도 거의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40만 원대 넘어갔으니까 야 이거 이제 50만 원 당장 간다? 그것보다는 확률적으로 40만 원대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눌림받고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체크 포인트. 그리고 전환,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를 보여주시죠. 호텔신라를 보니까요, 실적 발표됐는데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번 분기에. 월봉상, 그래서 기준점 보시면, 월봉상 기준점이 10만 원입니다. 이 10만 원이라는 자리는 이 거래량, 보이시죠? 이 10만 원이 이탈되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왔던 추세가 이탈돼서 가격 조정이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 10만 원은 이거를 사고 파는 매매를 하시는 분이든 투자 관점으로 보셨다 하더라도 10만 원이 종가 이탈을 하거나 가격 이탈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12만 원대는 좀 저항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2만 원대 넘어가면 오히려 계속 가기보다는 일부분 매매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그런 매매의 틀에서 기준을 이 공간에서의 싸움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코웨이입니다. 코웨이를 보니까요. 이 실적은 아직 발표되진 않았어요. 예상치인데 월봉상 기준선을 이 8만 원으로 보셔야 돼요. 이 8만 원 검정색 월봉상 일목균형표상 기준선을 이탈하면 추세적으로 가격 조정이 더 있을 수 있다 이거.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주목하셔야 되고 이 10만 원도 거래량이 최고 터지면서 양봉과 음봉이 겹치면서 양음으로 떴다고요? 뭔가 큰 전환점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돌파하기보다는 그 가격대의 저항의 힘을 힘겨루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면 SK텔레콤입니다. 바로 제가 이걸 얘기해 드렸잖아요. 월봉상 이전에. 월봉상 기준선을 종가 이탈을 하면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반등 나와서 다시 이탈했대. 뭐예요? 장악을 못하면 추세가 꺾이는 거라고요. 그럼 SK텔레콤은 지금 25만 원 저항점이고 26만 원 저항점, 26만 원 이타로 저항점. 그럼 얘는 이 종목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겹치는 거라서 추세적 상승을 보기보다는 느닷없는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지 않는 한 그런 가능성은 한 5에서 10%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의 힘의 균형은 둔화돼서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되겠죠. 그럼 아까 세 개 종목 보여줬던 걸 저 SK텔레콤의 기준점 이탈하는 과정을 염두에 뒀다가 지지냐 이탈이냐에 따라서 리스크 기준점을 추세 이탈이냐 아니냐를 체크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코스닥 포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코스닥은 특징주 중국 삼계탕 수출길 닭 나르샤. 예, 육룡이 나르샤가 아니고요. 닭 나르샤입니다. 예, 용은 그건 용이고. 예. 얘기가 나왔어요. 수출 뭐 삼계탕. 그 할인 마니커가 뭐 오늘 뭐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용 잠깐 빠르게 살펴보면요. 닭고기는 사실 우리가 수출에 비했을 때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출 자체는 하지를 않아요. 근데 왜 오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닭 소비는 미국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넘버2 중국입니다. 예? 닭 소비는. 생산도 뭐 미국이 대단히 많고 중국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뭐 생산이나 소비 뭐 세계 순위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예, 탑5, 탑10 안에도 못 들어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커졌냐.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하나 더 보면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닭고기 이제 국내 생산량하고 수입량인데 수입량이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도 먹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다 수출하냐. 예,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닭고기 자체를 그대로 그냥 수출하는 게 아니라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식품. 이것도 차트를 이제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화면을 잠깐만 보여주셨어요? 이거. 네. 이런 가공식품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하림에서 나오는, 뭐, 녹두 삼계탕, 뭐, 하림 전복 삼계탕, 뭐, 이런 삼계탕 종류, 가공식품들이 이제 수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좀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얼마나 많이 팔릴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일단 그 기대감이 워낙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D-Day 43일입니다.
수능일이 아닙니다. FOMC 기준금리 이벤트의 핵, 그 핵이 발표되기까지는 모든 것들은 경제지표나 실적은 부수적인 양념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분기, 국내 4분기와 내년 1분기 정책과 전망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 분석을 갑니다. 제가 지수 분석하면요, 여기서 60, 120의 기술적 분석의 122평과 62평이 데드코스트 교차점, 올해 최대 거래량 터졌던 날, 이날의 종가 기준. 근데 둘이 라인을 그리니까 겹쳐요. 저항점이 강력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저항점 뚫어도 관계없어요. 뚫으면 뭐? 꼭 찌르기 되는 거죠. 찌르기지 안착이 아니란 얘기예요. 찔러두고만 안 찔러두고만.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거를 기억하시라고요. 금일 상승갭, 필갭, 전일 저점, 11월 가짜 저점, 2000포인트 회귀 기준 유효. 그러면 어제랑 그동안 계속 전량 얘기했던 거. 올라올 때, 왔어? 통통통통 툭 떨어지는 걸 우리 몫으로 챙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마디폭만큼 그런 전략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